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일대주주로 올라선 하이브의 추가 지분 공개 매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호텔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삼성생명과 부동산을 시세보다 부풀려 거래한 뒤에 수상한 자금이 오간 흔적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국민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재차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국내 20개 은행이 올 상반기에 2,288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SM과 하이브의 경영권 다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네. 점입가경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SM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대해서 오늘은 반대로 공개 반대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네. 그 반대 이유로 밝힌 것이 SM의 전략은 이제 유출이 됐고 우리 아티스트는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는데 SM이 오늘 오전에 공시한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네. 이 SM은 오늘 당사와 아무런 협의나 논의도 없이 공개 매수자가 당사 최대 주주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이어 하이브가 당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에 음원 및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노하우나 핵심 인력이 하이브로 이전되면서 SM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지원은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SM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당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경우에 SM이 실현하고자 했었던 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 가치 제고 목적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SM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동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SM이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네.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네. 이 동영상에 SM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장철혁 이사가 이제 현재 CFO죠. 직접 출연을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이 600여 명의 SM 직원의 치열한 고민, 그리고 팬 아티스트들과 함께 추구해 왔었던 SM의 가치와 자부심,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 이사는 하이브의 SM 지분 확보에 대해서 이 현 경영진과 이사회, 또 협의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은 명백한 적대적 M&A라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 이사가 네. 그 SM과 하이브 지금 양사 모두 사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기획사로서 이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의 독과점 지위가 우려가 된다. 이 부분도 주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과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팬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근거로서 장 이사는 하이브 산하 여러 레이블들의 공연 티켓 가격 상승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하이브가 양사의 사업 시너지에 대해서도 양사를 위한 관점이 아닌 하이브의 추가 수익 창출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수만의 지분을 취득한 뒤에 이들 회사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결국 이 회사들의 가치는 하이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뿐 SM 관점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장 이사가 우려했었던 업계 독과점 지위 문제는 사실 공정위에서 앞으로 또 심사를 한다고 하죠. 네. 공정의 심사 결과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콘도 운영사인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의 전 임직원이 지금 아난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후에 네. 뒷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지금 검찰에서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아난티 호텔 본사와 경영진 자택, 그리고 삼성생명 본사와 전 부동산 사업부 소속 임직원의 자택 등 모두 10여 곳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이후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 수상한 거래 흔적을 발견했다고 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아난티는 지난 2009년 서울 송파구에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땅과 건물 등을 이 삼성생명에 팔았고요. 이 과정에서 아난티는 2배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달 만에 2배 이상의 차익을 네.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아난티가 삼성생명 부동산 사업부 전직 임직원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착 관계를 형성해서 송파구 땅과 건물을 삼성생명이 비싸게 사도록 유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돈도 횡령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또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에 부동산 거래에 직접 관여했었던 두 회사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애플페이의 도입이 앞으로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폰의 이용률이 이제 상당히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애플페이 도입이 충성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략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기자, 먼저 지금 네. 외식 업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부는 지금 선제적으로 애플페이 조기 도입을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파리바게트, 그리고 던킨도넛, 베스킨라빈스 등 이 근거리 무선통신 카드 단말기를 보유한 업체에서는 애플페이가 도입되자마자 바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다방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애플페이 도입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현재 애플페이 도입에 필요한 무인 단말기 리더기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디야 메가커피 등도 애플페이 도입을 위해서 한창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단말기 교체 비용은 전액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애플페이에 인해 이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 업계에선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애플페이 도입에 대해서 업계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애플페이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으로는 이 젊은 층 고객의 이용률을 높이고 또 유인 효과로 인해서 충성 고객이 늘어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로 이루고 있었고요. 또 한 업체 관계자의 경우 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MST 단말기를 NFC로 교체하는 비용이 적지는 않지만 이 소비자들의 편의성 개선을 비롯해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뤄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애플페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분명히 반대쪽의 의견도 있을 텐데 반대쪽의 네. 의견의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 앱을 기반으로 하는 간편 결제와 또 삼성페이, LG페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사용률을 지켜본 다음에 도입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가 주를 이루는 데다가 현대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애플페이 결제액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상당히 그 효과가 다를 것 같아요. 2016년에 도입했었던 중국은 사용률이 이제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좀 꼼꼼히 따져보고 도입을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부가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서 빛 좋은 개설구다라고 비판을 쏟아냈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이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이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공제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 후쿠오카 등 짧은 거리 항공권은 마일리지 혜택이 늘었지만 뉴욕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의 마일리지 차감폭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소비자 불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마일리지 적립은 어렵고 또 대한항공이 쓸 곳은 없는 이 빛 좋은 개설구다라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했습니다. 예. 네. 이 나흘 만에 대한항공이 코로나19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또 국책금융으로 국민의 성원 속의 생존을 이어왔다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자신들 이익에만 진심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대한항공은 고객들에게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진 못할 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이어서 이렇게 장관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받는 대한항공 측 네.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어떤 네. 입장을 내놨을까요? 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항공 측은 보너스 좌석을 확대하고 또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를 운항하는 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측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편안이 재검토되면서 마일리지 개편 시행도 사실상 연기가 됐고요. 공제율을 조정하게 된다면 4월까지 개선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압박이 대한항공에만 쏟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의 과점 문제를 또 비판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에 대한 응답일까요? 지금 박용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국내 통신 3사를 통해서 또 이제 따끔한 일침을 놨다고요. 네, 박 차관은 오늘 이 국내 통신 3사를 향해서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나 이용자 후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 요구나 해외 사례 등 객관적 성과에는 많이 미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통신업체의 서비스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 과점 상태에 안주해야 하고 있다면서 경각심이 해체된 결과는 아닐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고치지 않게 되면 통신 산업은 도태되고 또 그 피해는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와 고용 위기 속에서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은행권이 양질의 금융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약 2,300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연간으로 따져보니까 총 3,700명을 뽑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기자, 네.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신규 인원을 뽑는 은행은 어딜까요? 네, NH농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이 상반기 5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히면서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은 인원을 고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이 KB국민 그리고 신한, 하나우리은행이 각 250명씩 뽑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 신규 채용 인원 증가는 최근 명예퇴직 실시 등 인력 효율화에 따른 신규 채용 여력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은행들은 우수 인력 조기 확보와 고졸 인력 실업 문제 해소 등 공공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서 고졸 채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졸 인력 채용 규모는 지난해 수준만큼인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의 2.9%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애초에 신입사원을 많이 뽑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네. 정부가 워낙에 압박을 가하니까 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글로벌 전자 IT 기업들이 로봇과 커넥티드 모빌리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이제 미래 기술들을 대거 선보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자,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이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또 SK텔레콤, 이 한글과 컴퓨터 등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큰 기업들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의 파도가 몰고 올 변화를 주제로 해서 AI, 도심 항공교통, 6G 등과 같은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게 됩니다. 또 KT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를 개척하는 디지털 전환 파트너 디지코 KT를 주제로 해서 디지털 전환 성과를 전 세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최근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었던 중국 기업들도 신제품과 기술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자, 이어서 8번째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도 MWC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뷰티 업계에서 MWC에 참가하는 업체는 지금 LG 생활건강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 기자, LG 생활건강이 이 전시회에서 미니 타투 프린터를 선보인다고 하죠. 네. 피부에 이게 직접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 미니 타투 프린터는 임프린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임프린투는 이 피부에 약 하루 정도 지속이 되고요. 이 건강상 남녀노소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LG생활건강 색조연구소에서 자체 개발을 했고요. 이 피부 화장용 비건 잉크를 이용했습니다. 임프린트 앱에서 타투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원하는 사진 또는 그림을 올리게 되면 고화질 이미지를 피부 및 적합한 소재의 의류에 쉽게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식 센서의 감도를 높이고 피부와 기기 노즐 간격을 최소화해서 속도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의 이미지가 인쇄 가능합니다. LG 생활건강은 글로벌 뷰티테크 시장 공략과 함께 자신의 개성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기를 즐기는 MZ세대의 특성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제의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를 통해서 정리하고 분석해봤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